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9일 새벽 3시 27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왜 망했습니까?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정책 때문에 망했습니다. 보수의 핵심인 의사들과 연관된 의료 인력이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습니다. 수도권에서 몇백 표 차이로 지는 아슬아슬한 선거구에서 무더기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낙선했습니다. 총선 패배의 제1원인이 의료 대란이었습니다. 그게 윤석열의 무도한 계엄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이 포고령을 발표를 하면서 전공의들이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조항을 넣은 것도 자신의 몰락이 의사들 때문이라는 그런 잠재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특히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점에서 지금 모든 판사들이 반대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또는 법 왜곡죄 등의 신설 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법부가 그리고 사법부와 연관된 아마 그 인원은 의사들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이재명 정부의 등을 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등을 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역사에 윤석열은 의사들을 적대시했다가 망했고 이재명 정권도 판사들을 적대시해서 망했다. 즉 권력이 전문가들을 무시하다가 그 반발로 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요?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전쟁을 하는데 모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권력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형식상 바꿀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한다면은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되는 거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가 주말에 있었고 어제는 일선 판사들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내란 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관회의는 사실은 이른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아마 이재명 정부에 매우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헌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내란 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신설을 반대하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은 이제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 법관회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기구입니다. 이재명 출범 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관회의는 아주 이례적으로 당초 회의 안건에 없었지만은 논의의 시급성에 비추어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되어 가지고 이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가결했습니다. 이들이 볼 때도 민주당의 위헌적 폭주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걸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이건 딱 겨냥하는 특정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불법 개헌과 관계된 관련자들을 더 많이 단죄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더 넓게는 이재명 관련 재판에 대해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라 하면 영어로 rule of the law라고 합니다. rule of the law.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 그런데 이런 식의 법 적용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그럽니다. rule by the law라고 그럽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배를 한다는 거죠. 기존 있는 법을 가지고 적용하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 특정한 대상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rule by the law입니다. rule by the law는 이게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히틀러도 rule by the law에 의해서 무자비한 전체주의 파시오 독재를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없애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히틀러 통치 기간에 약 12년에 걸친 히틀러 통치 기간에도 바이마르 헌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력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1933년에 공산주의자가 의사당에 불을 질렀어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른바 수권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수는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줄수입니다. 줄수. 손수변의 그 숫자인데 권력을 주는 법입니다. 무슨 권력을 주느냐? 행정부가 법을 제정할 권한을 준 겁니다.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즉 히틀러가 법을 만들 권한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바이마르 공화국에 위반되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있는데 그 위에 헌법 위에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법을. 그래서 독재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히틀러 수권법하고 비슷합니다. 헌법에 어긋나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가. 주말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의견이 뭐냐면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헌법 위반을 어떻게 최소화합니까? 헌법 위반이면 중단해야지. 이 말은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한 10,000명 죽이지 않고 한 1,000명쯤 죽였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 그 정도는 학살의 소지가 있지만은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헌법을 10% 위반하면은 그게 무죄가 됩니까? 헌법은 0.0001%만 위반해도 그건 위헌이 되는 겁니다. 위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 헌법이기 때문에. 이 법률과 달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이 히틀러 나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제 전체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접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면은 이거야말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 자유를 얕보면 안 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은 다른 자유도 말살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되었을 때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기자 출신입니다.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는 우리나라는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몇 달 검열을 하다가 언론사에서 불평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즉시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는 이유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자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언론의 자유를 언론 검열을 통해서 제한하면서까지 전쟁에서 이겨본들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해가지고 바로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6.25 전쟁 중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큰 규모의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하고 10,000명 이상의 지방 의회 의원들, 면의원들까지 뽑는 그런 선거를 했습니다. 1952년에. 그리고 4.19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가서 그 대학생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대학생들 나이였으면 나도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이럴 때 들고 나는 나라가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3일 뒤에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그 언론 자유라는 힘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의 힘을 지금 아마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윤석열, 박근혜처럼 이 정권이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